해봅시다. 딱 이거 하면 오늘은 딱 요 문학과 끝낼 거야. 다른 반도 다 맞췄거든. 자,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실이라는 작품은 짧기도 하고 어렵지도 않아서 금방 좀 볼 거고, 서경별곡이 조금 길고 복잡해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봐봐 얘들아. 우리가 문학 처음 시작할 때 고대가요라는 것부터 배웠었어. 고대가요, 옛날 노래. 그리고 신라 때 크게 유행했던 향찰로 부른 노래, 향가라는 걸 배웠어. 향가, 제망매가 향가. 그리고 이제 오늘 들어가는 게 고려가요라 그래. 자, 신라가 멸망하고 등장한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고려죠, 고려. 그리고 고려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조선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유행했던 노래를 고려가요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 작품 가시리부터 배워볼게요. 자, 일단은 갈래 밑줄 치세요. 고려가요다. 성격은 딱 두 개만 별표. 전통적 별표, 여성적 별표. 알게 될 거야. 그리고 형식은 4연이에요. 기승전결 1년, 2연, 3연, 4연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각 두 개구의 분연체 별표입니다. 분연체가 뭐예요? 연이 나눠져 있다는 거야. 다시 뭐라고 얘들아? 연이 구분되어 있다. 자, 운율, 다른 색깔 펜으로 운율 밑줄 치시고 별표. 이건 암기야. 암기 외워주는 거야. 자, 332조가 뭘까? 332조. 삼음절, 삼음절, 이음절. 100%가 아니고 주로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야.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알겠니? 그리고 몇 음보래? 3음보야. 알겠니? 3음보는 몇 번 끊어 읽는다? 3번. 알겠지? 3번. 이따 볼 거야. 그리고 주제는 이별의 슬픔이야. 정한이라는 건 이별에 대한 슬픔. 그리고 특징 1번의 반복법 별표. 자, 반복법. 반복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간결하고 소박하며 함축적인 시어를 구사했다. 이거는 필요 없어요. 2번 그냥 버리고. 자, 내려가면 1등급 노트 봐보세요. 자, 우리 고려가요의 특성 보겠습니다. 자, 요거 첫 번째 거 개념 별표. 자, 일단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주로 누구들에 의해 창작됐대? 누구들? 평민들. 그래서 작자 미상인 경우가 많아. 작자 미상. 됐지? 자, 그리고 훈민정음을 누가 창제했어요? 세종대왕이죠. 세종은 고려왕이야, 조선왕이야? 조선시대 왕이지? 아, 이거네. 고려시대 때 불러졌던 노래가 조선시대 때 한글로 기록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조선시대 때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문자로 정착되었고, 또한 조선시대 때 궁궐 또는 궁중에서 했던 연항에 사용할 목적으로 윤색 개작되기도 했대요. 윤색 개작이 뭘까? 조금 변형됐다. 알겠지? 자, 그 다음 형식 보세요.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분연체 밑줄. 그리고 아무런 뜻이 없이 악류를 맞추기 위한 후렴구 밑줄. 후렴구 배울 거야. 그리고 요거는 별표. 암기라 그랬어요. 332조의 음수율이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 몇 음보? 3음보 써보세요. 그리고 작가가 대부분 작자 미상이고요. 그래서 평민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생활과 감정이 노래될 겁니다. 자, 이제 내려갑시다. 자, 화자의 심리 변화, 화자의 태도 좀 볼게요. 자, 이 작품은 총 4연입니다. 1년에는 원망. 누굴 원망이? 나를 떠나는 인에 대한 원망. 그리고 2연은 원망이 더 고조될 거야. 두 개 묶으세요. 1년에서는
이미 화자를 떠나. 그러니까 원망스럽다 이거야. 그리고 이연에서는 그 원망이 더 고조돼. 근데 중요한 거 나왔다. 절제와 체념. 이게 뭘까? 먼저 아는 사람. 포기한다는 포기한다는 거야. 어차피 이미 떠나는 거는 잡을 수 없는 것 같아. 사실 그래요. 뭐 만나고 헤어진 거 한번 경험해왔던 사람은 알겠지만 진짜 완전히 헤어지자고 한 사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잡았나요? 저는 내 인생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딱 한 번 크게 잡아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크게 잡아본다는 거는 어때? 개찌질하게. 그냥 찌질도 아니고 개찌질. 알겠지? 안 잡히더라고. 나중에 되게 후회됐어. 후회됐는데 나 짜증나요. 그때 생각하면 짜증나요. 왜 그랬을까? 근데 되게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안 잡히더라. 그래서 절제와 체념 보내주겠다는 거야. 그래 가라. 보내줄게. 하지만 소망과 기원의 별표. 소망과 기원은 뭘 것 같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됐어? 안 돌아오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식었나 봐요. 그래서 절제와 체념, 소망과 기원. 근데 좀 짜증났던 게 중간중간 뭐가 왔을까? 전화나 문자는 한 번씩 왔어요. 잊어버릴 때쯤 한 번씩 오고. 뭐라고 했어? 그 국룰이 있잖아. 잘자? 아니 잘 자래지. 자니? 그죠? 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나도 근데 해본 적 있어요. 나도 해본 적 있고. 왜냐면 쌤 맨날 차 얘기만 했겠냐? 나도 찬 적 있지.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보통 희한한 거는 헤어지자고 한 사람이 꼭 나중에 연락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게 한번 온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만나자고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럼 뭐 어쨌든 이 술이 문제예요. 술이 문제. 여러분들도 이제 20살 이후부터 드실 거 아니에요? 이놈의 술이 문제. 술 깨면 또 기억이 안 나요. 희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2개 묶어주세요. 자, 그럼 화자의 태도 볼까? 이미 곧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이별의 슬픔을 참아냈대. 자,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들 요거를 밑줄 쳐야 돼. 화자는 소극적이고 순종적이고 자기 희생적 태도가 보인다. 그래서 가로치고 반드시 써놔야 돼.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이래. 그러니까 옛날 여성들은 이랬나 봐요. 옛날 여성들은 이랬었나 봐요.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이래. 소극적, 순종적, 자기 희생적 태도. 알겠니? 그럼 만약에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이면 어떤 태도를 보일 것 같아? 화자가 가세요야 가지마야. 가지마 일로 와 이거야. 알겠죠? 너 가면 내 가면 안 놔둘 거야. 이게 적극적이야. 알겠니? 근데 가시리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거야. 얘들아 이거를 그냥 외울 순 없잖아. 이해를 해야 되잖아. 맞니? 그냥 단어만 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조금만 변형하면 틀려버려요. 문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작품 들어가 보자. 자, 작품 들어가 봅시다. 자, 한번 우리 이제 1년, 2연 먼저 보고 3연까지 볼 수 있겠네요. 자, 3연까지 좀 보고 4연으로 이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한번 1년 읽어볼게. 얘들아, 한번 읽어보자. 가실이 있고 나는 발이고 가실이 있고 나는 위증질과 태평성대. 자, 일단 오른쪽에 현대어플이 가볼래?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런 뜻이래. 자, 일단은 보자. 여기 왼쪽에 묶으세요. 묶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게 이겁니다. 2조 그리고 몇 음보? 3음보의 율격이 보인대. 2조 3음보. 자, 봐봐. 가실이 몇 음절이야? 3음절. 가실이 몇 음절이야? 3음절. 있고 몇 음절이야? 2음절이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가실이 끊고, 가실이 있고 끊고, 나는 끊고 몇 음보야? 3음보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AA, BA의 구조예요. AA, BA의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묶어봐요. AA, BA의 구조예요. 자, 썼어? 잡아. 이게 원래 원문은 가시리가 아니고 가시리 있고래. 근데 이걸 줄임말이래요. 그럼 봐보자. 가시리 A, 가시리 있고 A, 버리고 B, 가시리 있고 A. 어렵지 않지?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A하고 다른 글자 B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이 나오잖아 A.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나온다는 거야. 두 번째, 여기 나는 이렇게 묶어봐요. 이 나는은 여음이라 그래. 여음이 뭘까? 그냥 우리가 힙합 노래라고 따지면 랩이라고 하면 막 어때 막 가사 막 읊다가 요 이지랄 하잖아요. 그죠? 아 진짜예요. 이런 거야. 예, 뭐 이지랄 하잖아. 그죠? 그게 그런 게 여음이야. 그러니까 이 여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써놔. 특정한 의미가 없어. 어떤 뜻을 갖고 있진 않아. 근데 흠을 돋구기 위해서 써놓는 거야. 알겠지?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뭐 이지랄하는 거야. 그게 여음이야. 자, 그럼 두 번째 봐. 위증질과 태평성대. 요 밑줄 쳐봐. 이게 뭘까? 네, 이게 후렴구예요. 이게 후렴구라 그래요. 자, 위자는 뭐냐면 안 써도 돼. 위는 감탄사야. 아,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증질가가 뭔 줄 알아? 악기 소리래. 악기 소리.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의성어 먼저 써주세요. 우리가 소리를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의성어라 그러죠? 그래서 증질가가 악기 소리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의성어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잘 보시면 태평성대라는 거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기서는 헤어지는 이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를 잘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동질적이야? 이질적이야? 이질적이죠. 맞지? 자, 이게 왜 들어갔냐면 이렇게 본대요. 조선 시대 때 궁중 음악으로 편입된 흔적이에요. 조금 길어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궁중음악으로 편입된 흔적이 이 태평성대라고 하는 글자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색깔 다른 거로 마찬가지로 이 후렴구도 특정 의미가 있어? 없어요. 의미는 없어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뜻이 없다는 거야. 뜻. 특별한 뜻은 없어요. 자, 이제 2연 가자. 2연부터는 이렇게 뭐 특별히 할 얘기 별로 없어요. 날러는이 뭐래? 날러는? 나더러는 어찌 살라 하고. 여기서 약간 어떤 정서가 느껴져? 화자의 어떤 정서? 나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게 어떤 정서야? 원망. 알겠니? 버리고 가시렵니까? 위증질과 태평성대.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들아 무슨 정서? 원망의 고조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아. 1년에 이미 원망의 정서가 보여. 가시렵니까 여기서. 그래서 2연에서 원망이 더 고조되고 있는 게 보인다 이거예요. 자, 이제 3연이 하이라이트야. 봐봐. 잡사와가 뭐래? 잡사와. 그거 빨리 안 보이면 책으로 봐봐요. 잡사와 두어리만은 이 뭐래요? 붙잡고 싶지만. 그죠? 붙잡고 싶지만. 그러니까 붙잡으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붙잡고 둘 일이지만은 잡사와 두어리만은. 자, 그러면 이제 밑줄 쳐야 돼. 여기 잡사와라는 거는 붙잡는다는 거거든. 그 붙잡는 주체는 임이야 화자야? 붙잡는 주체는 화자야. 이거 써놓으면 돼. 붙잡는 주체는 화자라고요. 붙잡는 주체는 화자. 잡사와 두어리만은
선하면 아니올시에라. 이 선하면이 뭘까? 서운한. 그지? 서운하면 아니오실까 두렵습니다. 그럼 이 서운하다는 게 뭘 것 같아요? 풀었으면? 마음에 걸리면. 마음에 걸리면. 막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보자. 자, 내 여자친구가 나를 떠난대. 나 그냥 나갈게. 나를 떠난대. 근데 내가 막 진상짓을 해.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가지마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겠니? 떠나는 여자가 어떻겠어? 나를 보면서 개진상. 그죠? 꼴보기도 싫지 않겠습니까? 맞죠? 나는 슬퍼서 그러지만 그죠? 얘 입장에서는 질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에 걸릴까봐 해서 안 올 것 같다는 거야. 이해가니? 그 뜻이야. 그래서 그를 잡고 싶지만 그가 마음에 걸려하면 아니 올까봐 두렵다 이거야. 이해갔지? 자, 이게 3연이야. 이제 몇 연 가는 거야 우리? 4연을 가볼게요. 자, 4연 한번 읽어보자. 책 봐봐. 자, 그래서 서러운님 보내옵노니 가시는 듯 도셔오쇼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이거 안 써줬다 얘들아. 미안하다. 여기 선하면 있지. 선하면에 지금 뭐라고 써놨어? 마음에 걸리신다면 써놨죠? 그럼 거기다 하나 더 써주셔야 돼. 미안해. 주체는 임이야. 그러니까 내가 거슬리는 거야. 임이 거슬리는 거야. 임이 나한테 거슬리는 거라고. 오케이? 자, 이제 요거 이어갈게요. 혈온님. 자, 님까지 밑줄 치지 마. 혈온만 내려치는 거야. 자, 혈온이라는 거는 여기 써 있는 서러운이야. 서러운. 이거는 중의적이야. 그러니까 주체가 화자일 수도 있고 임일 수도 있어요. 주체가. 님까지 밑줄 치지 말고. 오케이? 혈온은 주체가 화자일 수도 있고 임일 수도 있다고. 이해가? 일단은 이미 나를 떠나면 서럽고 슬프지. 근데 떠나는 사람도 슬플까 안 슬플까? 떠나는 사람도 슬프죠. 떠나는 사람도 슬퍼요. 안 슬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알겠죠? 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그죠? 이 사람이 슬프다는데. 그래서 자, 떠나는 사람도 슬픈 거야. 그러니까 저 혈오는 화자가 될 수도 있고 임이 될 수 있는 거야. 아무튼 보내드리겠다. 여기서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화자는 소극적이지. 안 잡고 있잖아. 자, 보내주겠으니 나중에 가시자마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밑줄. 가시는 듯 도셔오셔셔. 그러면 뭐를 소망하고 있죠? 재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거를 돌려 표현했어요?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풀었으면 쌤이 문제 별표를 쳐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33페이지 2번 별표 놓치지 마시고 빨리. 33페이지 2번 별표 그리고 3번 별표 3번 별표. 자, 넘어가세요. 그리고 4번 별표 그리고 5번 별표. 됐어요? 그리고 7번 별표 7번 별표 그리고 8번 별표. 자, 해보세요. 해보자. 자, 1번 1번이 아니고 2번 33페이지 2번.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화자는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소극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번의 정답은 2번이야. 야, 3번 전혀 그 헤어짐하고 관련된 것이 아닌 게 몇 번이야? 5번 아니야? 5번은 농촌 생활의 즐거움이야. 맞지? 강냉이 먹대잖아, 강냉이.
3번이 5번이고 4번의 A는 뭘까? 애자로 시작해. A1 A1이라 그래. A1. 애자는 I 애자. A1. 임에게 떠나지 말고 A1 한다고. 그러면 B는 뭐겠어? 원망 원망이 고조된다. 원망. 하지만 임을 붙잡지 못하고 뭐했지? 체념. 어이야. 어이에 체념. 그래서 바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소망아, 기원아. 애원, 원망, 체념, 기원이야.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진짜 쉽다. 몇 번이에요? 4번. 하지만 지금 나는 그때 행동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내가 간곡히 붙잡았다면 정말 나를 버리고 이미 그렇게 훌쩍 떠나셨을까? 라고 일기를 쓸 수는 없죠. 붙잡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후회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 7번. 이거 좀 어려웠지. 자, 가시리와 보기의 화자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때 가에서 보기로 상황이 변환에 따른 화자의 심정을 잘 표현한 것은 어제여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다냐 이시라 하다면 가라마는 제 구태여 밑줄 치세요.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그럼 하나 물어볼게. 이 시는 어차피 뒤에서 얘들아 배우거든. 이미 온 거 같아 안 온 거 같아? 이 보기는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시리에서 떠나는 임에 대한 뭐를 소망했지? 재회를 소망했었지. 근데 요 보기를 보니까 안 온 거 같아. 그러면 가장 적합한 거는 몇 번이냐면 2번이야.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던 임이 오지 않으니 안타깝고 그립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좀 응용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7번에 2번. 이해는 가니? 맞췄든 틀렸든? 다시 한번 얘기할게. 가시리는 재회를 소망했어. 근데 이 제시된 보기 작품은 돌아오지 않은 거야 지금. 그래서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8번. 자, 보기와 가의 태도상의 공통점이야. 봐봐. 비겐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버리며 슬픈 노래 부르고 있다. 대동강물은 언제나 마를 것이냐.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이별해서 흘린 눈물이 대동강으로 흘러간대. 그래서 대동강물이 절대 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별에 대한 슬픔을 과장해서 표현한 거거든. 그러면 몇 번이 가장 공통점에 적합할까? 3번이죠. 대상과 이별을 하는 슬픈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다시 가시리도 이별 이야기고 제시된 보기도 이별 이야기가. 알겠죠? 그러니까 3번이 공통점이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자, 앞으로 와서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작품 가자. 자, 보세요. 여기부터 봐요. 작품 개간. 자, 요것도 뭐래요? 고려가요 밑줄. 자, 성격은 똑같이 이별의 노래입니다. 남녀 상열지사가 먼저 아는 사람. 남자 여자가 같이 있으면 열이 난다. 뭔 소리야?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야. 알겠니? 다시 뭐라고? 남녀의 무슨 이야기? 사랑.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은 전 4면의 분연체예요. 분연체 밑줄. 자, 운율의 별표. 세 글자 반복이 많대.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몇 음보야? 3음보야. 고려가요는 몇 음보가 일반적인 줄 아세요? 3음보예요. 고려가요는 몇 음보? 3음보. 외워놓으면 되게 편해. 알겠죠? 자, 그리고 주제는 이별에 대한 슬픔이고 특징 별표 반복법과 서리법. 자, 서리법 뭔지 기억나는 사람? 일단 문장이 의문형이야. 근데 일반적인 사람. 답을 정해놨어? 답을 정해놓지 않았어? 답을 정해놓고 의문형으로 하는 거야. 내가 진짜 모르겠냐? 이런 거. 안다는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의문형을 통해 자,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서리법이에요.
슬프지 않겠냐? 이런 거. 슬프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선입법입니다. 자, 2번. 간결하고 소박하며 함축적 시어를 구사하는데 필요 없어요. 버리시고. 자, 내려가면 자, 우리 1등급 노트 봐보세요. 이거 좀 짧네. 사실 이제 1번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쭉 읽어보고 말게. 이별을 아쉬워하는 사랑이죠.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맹세.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걱정. 자, 넘어가시고. 자, 요거 별표. 화자의 태도 별표. 그리고 요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밑에 써가지고 가시리와 비교 써놔. 위의 작품이었던 가시리랑 비교해야 돼요. 이런데 뭐 깔끔하게 쓰세요. 자, 옆에 쓰든 밑에 쓰든 가시리와 비교. 가시리랑 비교. 가시리. 봐봐. 정든 고향이나 나의 일상적 삶을 모두 버리면서도 임을 따르겠다며 이별을 거부한대. 그러니까 너희들이 20대 한 26, 7이 됐어. 근데 너네가 만나는 여친 혹은 남친이 자기가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난다고 해서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또는 준비하고 있는 직업을 일단 중단하고 같이 가재. 당분간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가 먹여 살리겠대. 근데 너네가 하고 싶은 뭔가 특별한 직업이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간다. 그래. 나는 그런 적이 있었어. 지금 와이프 만나기 딱 전에 여자. 영국으로 갔거든. 영국. 그래서 강사 그만두고, 그때는 강사 초보였어요. 20대 중반이니까. 그래서 그만두고 해외로 가서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나는 받아들였을까 거절했을까? 거절했어요. 거절했으니까 여기 계시겠죠. 그치. 거절했어요. 근데 거절을 잘했어. 2년 정도 후에 돌아온다 했거든. 2년 정도 후에 1년 반이나 2년 정도 후 정도를 해서 기다려달래. 그래서 뭐 어때가 1이나 하면서 기다리시면 어딨어. 근데 가자마자 한 3달? 3달인가 4달인가? 하여튼 3달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그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알고 보니까 막 수긍을 하니까 거기는 영국 남자랑 이제 만난 거야. 영국 남자랑.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그 영국 남자 얼굴을 봤거든. 이제 뭐 올릴 거 아니야, 그죠? 만날만 하더라. 짜증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헤어졌지. 헤어졌고 근데 나는 이제 방황. 그 중간에 방황을 했지. 그 방황 속에서 소개팅을 막 했어요. 잊어보려고. 근데 잘 안 되지. 왜냐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 안 됐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와이프하고 연애를 시작했어. 그리고 돌아왔어. 그 여자애가 돌아왔어. 와가지고 잠깐 얼굴 보재. 그래서 뭐 그냥 밥 먹을 겸 얼굴을 봤지. 근데 밥 먹다가 갑자기 뭐라 하냐면 다시 만나재.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겠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헤어져라. 헤어져라. 야, 그러니까 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많아. 진짜 헤어져라.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할게. 나는 뭐 되게 뭐 내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살짝 흔들렸어. 왜냐면 되게 매력 있는 여자애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독 같은 여야. 독 같은 연이래. 독 같은 여자야. 그러니까 되게 해로운 거 알거든? 해로운 거 아는데도 너무 매력이 있으니까 이걸 잘 끊지 못하는 그런 여자야. 그러니까 되게 얼굴이 별로 예쁘진 않아. 내가 봐도 내가 만났던 여자애들 중에 제일 못생겼어. 근데 너무 애가 매력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잠깐 흔들렸지만 이거 아니잖아. 왜냐면 내가 잠깐 동안 상상을 해봤어. 왜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연초라는 거 알죠? 담배. 그래서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오고 해서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한 3분 동안 생각을 했어. 쟤랑 결혼하면 어떨까? 근데 너무 좀 어때? 너무 힘든 결혼 생활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 나이 때 되면 진짜 만나면 아마 결혼까지 갈걸? 아마.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미안하다. 나 지금 여자친구 너무 좋다. 그리고 나 결혼할 거다. 그래가지고 딱 깔끔하게 끝났지. 그리고 끝나고 한 달 만에 결혼하던데.
걔가요? 새벽 남자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문자를 보냈지. 그때 카톡이 없어. 아니 카톡 있구나. 카톡을 보냈어. 아니 그 영국 남자랑 만나는 거 아니었냐고. 왜냐면 걔가 나한테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낸 거야. 돌아버리겠다. 되게 대단하지. 그래서 나 노인될 때까지 이 여자의 나는 이 기억이 있을 것 같아.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너 영국 남자 있는데 뭐냐 무슨 결혼이야 영국 남자랑 하냐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돌아올 때 헤어졌대. 아니 봐봐. 여기서 갈 때 나랑 헤어져 갔잖아. 그치? 여기서 만났고 한국 돌아올 때도 헤어진 거야. 와 보통이 아니야. 지금 잘 사나 모르겠다. 어쨌든 응? 대단하죠? 대단하죠. 자, 어제 이거 얘기해가지고 잠깐 기억이 났습니다. 자, 서경별곡의 화자는 가시리의 화자와 달리 이별을 뭐 하는데?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 이별을 거부하는 면에서 우리가 무슨 적꼭 별표 쳐야 돼? 적극적 별표. 아까 가시리는 적극적이었어? 소극적이었어? 소극적이지? 구분해야 돼. 그리고 자기중심적 현세지향적, 현재가 중요하다. 현세지향적 태도가 보인다. 자, 이제 이 작품을 볼 건데 얘들아 글자들이 어려워. 옛날 국어라 어렵거든. 근데 걱정하지 마. 서경별곡은 가시리처럼 문구 하나하나를 다 해석할 필요 없어요. 딱 포인트들만 나와요. 반만 해석. 이게 좋은 거야. 뭐만 알겠지? 맞아, 반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 첫 번째 1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봐봐. 한번 읽어볼까? 지금 몇 시야?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셔울이 마르는. 뭔 소리야?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달인들이 닭곤디 아질가, 닭곤디 쇼성경 고에 마른. 이제 여 밑에 후렴구 넘어갑니다. 여희물은 아질가, 여희물은 질삼배 바리시고 괴실한디 아질가, 괴실한디 우러곰 존니노이다. 자,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알겠지? 자, 일단 1행 봐봐.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봐봐. 서경이 서울이지만 동그라미. 그래서 평양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수도가 어딘 줄 알아요? 현재 북한의 개성이야. 그러면 제2의 수도가 어딘 줄 알아? 제2의 수도 서경 평양이야. 알겠니? 이해 갔어? 자, 그 다음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달인들이 밑줄 쳐야지. 이거 뭐겠니? 딱 뭘 것 같아 느낌이? 뭐예요? 후렴구. 그러면 후렴구 첫 번째 악기 소리래 저게. 그럼 악기 소리니까 무슨 어야? 의성어. 두 번째 어떤 특정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특정 의미 X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건 여음은 없나요? 여음 없나요? 있어요. 요게 바로 여음이에요. 예, 요 이런 거라고. 그러면 여음도 무슨 의미가 없어? 특정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쓰세요. 나중에 익숙하면 특정 의미 X 이런 거 안 써도 되잖아. 맞지? 자, 아질가가 여음이고 저 밑에 게 후렴구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봐봐. 닭곤디 아질가, 닭곤디 쇼형경 고의 말은 이게 뭐냐면 발전한, 그죠? 크게 발전된 곳인 소형경. 소형경이 뭐냐면 평양이야. 저 평양. 평양을 사랑합니다마는 이게 뭔 소리일까? 잘 들어. 화자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는 것 같아? 평양에 살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임이 떠난대. 그러면 나는 임을 따라가게 되면 어디를 떠나게 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평양을 떠나가게 되는 거야. 내가 영국으로 가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뭐야? 이 대한민국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 얘들아. 맞지? 자, 나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평양을 사랑한다 이거야. 근데 이어서 가볼게. 여의물론 이거 별표 쳐야지. 자, 여의물론 요거 이별하기보다는 나는 내가 있는 것인 평양이 너무 좋아. 근데 님과 이별하는 거는 어때? 안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질삼배 바리시고 요거 밑줄 치시고 별표. 여기 현대역 본 거 봐.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 온다 보여? 이게 뭘까? 구약을 버리고. 이분꾼은 생업을 버린다는 소리야. 내가 하고 있는 생업을 버린다고. 그럼 내 얘기로 할까? 뭐야? 그거 다. 그래, 강사 때려치고 대한민국 떠나서 영국 간다 이거야. 근데 만약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긴 하겠다. 근데 그럼 백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겠지. 뭔가를 하고 있겠지. 왜냐면 그때가 27 이랬으니까 지금부터 13년 전이야. 그러니까 뭔가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거 이해 가니? 자, 그다음에 봐봐. 괴실한 뒤 이게 뭐래요? 저를 뭐 해준다면? 사랑해 주신다면. 다시 요거 별표 쳐야지. 저를 뭐 해준다면? 여기 그냥 밑줄 쳐 얘들아. 사랑해 주신다면 평양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알겠어? 울어봄 존니노이다. 이게 뭘까? 일단은 요거 울어 동그라미. 울어는 뭔지 알겠죠? 울면서 쓸까 그래도? 곰이 뭘까? 야 설마 그 곰이겠냐? 그 강조. 오. 저거 했는데. 맞아. 그걸 기억해 주는 게 고맙지. 강세음이야. 강조하는 의미라고. 울면서 알겠죠? 그죠? 그 소리야. 그래서 울면서 존니노이다가 뭐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알겠죠?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야, 그 정도로 이별을 거부하네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1년이에요. 서경별국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2연 가봅니다. 자, 2연 가봅니다. 자, 10분만 딱 집중하면 끝난다. 자, 그 다음에 구수리 아질과 구수리 바위의 디신들 다 필요 없고 구수리 동그라미. 자, 이게 뭐냐면 사랑, 믿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 나 그림 못 그린다. 이게 구슬이야, 구슬. 구슬. 그럼 이게 뭐겠어? 끈. 알겠니? 그리고 밑에 이제 바위가 있대, 바위. 자, 그럼 여기 바회, 동그라미. 이 바회가 뭘까? 시련, 고난, 장애물 같은 거야. 바위, 시련, 고난, 장애물 같은 거야. 자, 다시 바회는 바위야, 바위. 이거는 시련, 고난, 장애물 같은 거야. 그럼 보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후렴구 필요 없고 긴 히뜬 아질가 긴 히뜬 그치리까라는. 자, 여기서 긴 히뜬에서 긴만 동그라미. 자, 이게 뭐냐면 끈이야, 끈. 이 끈은 뭘 말하는 걸까? 똑같아. 믿음, 사랑이야. 화자의 임에 대한 믿음과 화자의 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치리까 이거 무슨 법일까 얘들아? 끊어지겠냐? 서리법. 그럼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끊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이야. 알겠니? 그럼 이거야. 구슬이 바위에 떨어졌어. 그래도 구슬을 연결하고 있는 뭐는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과 믿음은 절대 불변. 절대 불변. 알겠니? 그래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표현이에요. 됐죠? 엄청나게 적극적이죠 지금. 자, 그 다음 즈문해를 아질가 즈문해를 외우고 여신들. 봐봐. 임과 떨어져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자, 요거 체크하는 거야. 즈문해 천년. 과장이죠, 과장. 인간이 천년을 어떻게 살아가냐? 과장법이야, 과장법. 그리고 외오가 뭘까? 외오가 뭐 있어요? 외롭게. 외롭게 홀로 외롭게.
곰은 뭐예요? 강조. 강조, 강세. 외롭게 강세미. 자, 천년을 임없이 홀로 살아간들. 이해 갔죠? 홀로 살아간들. 신이 뜬 아질과 신이 뜬 그치리까. 자, 이 신자 무슨 신자야? 매우신. 역시 신라면이냐? 자, 믿음이요, 믿음. 믿을 신자, 믿음 신자. 자, 신자가 뭐라고 여러분들? 믿음이야, 믿음. 신뢰, 신뢰. 자, 그치리까 밑줄. 그치리까 믿음이야 깨지겠습니까? 안 깨진다는 거죠? 무슨 법? 무슨 법? 서리법. 알겠지? 그러니까 임과 떨어져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임을 사랑하고 있는 믿을 신자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됐시오? 자, 그래서 이게 2연이야, 2연. 자, 이제 마지막 우리 3연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3연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 그림 하나 좀 그려볼게요. 못 그리지만 그래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대동강이야. 대동강. 그리고 화자가 여자라고 그냥 할게. 자, 그리고 여기에 배 있어, 배. 미안해, 배. 그리고 여기에 뱃사공이 있어. 얘 뱃사공이야. 됐죠? 뱃사공. 그치? 뱃사공이 있고 여기에 이제 꽃이 있어, 꽃. 꽃. 이쁜 꽃이 있다고, 꽃. 됐니? 자, 해보자 이제. 이거 가지고 해보자. 자,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너분디 몰라셔. 자, 대동강의 동그라미. 이 대동강이 이별의 공간이야. 아, 화자랑 이미 이별한 강이 무슨 강이야? 대동강인가봐. 평양에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일까? 대동강이야, 얘들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배 내어 아질가. 배 내어 놓은다 사공아. 봐봐.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자, 그럼 화자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뱃사공한테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그 다음 봐. 내 가시 아질가. 내 가시 럼난디 몰라셔. 너의 아내가 음탕한 짓을 하는 줄을 모르고. 자, 널 배에 아질가 멸 배에 얹은다 사공아. 떠나는 배에 내 임을 태웠느냐 사공아. 자, 그럼 봐봐. 화자는 뱃사공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왜 내 임을 여기 태워가지고 대동강 건너편으로 지금 데리고 가냐 이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중요한 거 이겁니다. 자, 샤공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뱃사공은 지금 이거야. 화자의 무슨 풀이 대상 같아? 화풀이. 그치. 분풀이 대상이야. 그래서 예민한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괜히 건들면 어떻게 돼요? 신경질 내잖아요. 맞지? 아, 됐다! 막 이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임과 이별한 탓을 누구 때문으로 보는 거야? 사고. 사공 때문이라고 분풀이 하는 거야. 사공은 아무 잘못 없어. 알겠지? 근데 그렇게 분풀이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잘 봐봐. 네 아내가 음탕한지 이게 왜 나올까 얘들아? 대체 이런 해석이 왜 나오는 거야? 잘 들어. 이거야. 묶어. 이렇게 두 개 묶어. 이렇게 묶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공감을 유도하는 거예요. 공감을 유도하는 거예요. 공감을 유도하는 거예요. 화자가 뱃사공한테 공감을 유도하는 거라고요. 자, 봐봐. 자, 썼으면 자, 봐봐. 지금 화자는 대동강 건너편이 무서워. 화자는 대동강 건너편이 두렵다고. 왜? 대동강 건너편에 뭐가 있대? 꽃이 있대. 뭘 것 같아? 그치, 새로운 여자야. 딴년이라고. 알겠어? 남자로 따지면 딴놈이라고. 이해가? 그러니까 저 뱃사공이 내 입을 태워서 여기에 보내는 게 데리고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사공한테 뭐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 알아달라고 공감을 유도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너도 네 일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네 부인도 집에서 딴짓하고 있어 이 새끼야. 이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니?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이해가? 다시 아니 아내가 왜 갑자기 음탕하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너 뱃사공이 너가 내 임을 데리고 이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두렵다는 거야. 알겠지? 왜? 너도 지금 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집에서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화자는 뱃사공한테 뭐를 유도하는 거야? 공감을 유도하는 거야. 내 맘 알아달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입을 태워라 태우지 말아라. 태우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갔나요?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대동강 아질과 대동강 건너편 꽂으려. 요거 별표 3개. 이게 뭐예요? 고질이 뭐예요? 여기 쓰는 꽃 얘들아 꽃. 쌤이 얘기했잖아. 꽃. 이 꽃이 진짜 플라워야? 아니라니까. 뭐라고? 다른 사람. 딴 일 쓰지 말고 다른 사람. 화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죠? 다른 사람. 나의 힘은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들면 거꾸리이다 별표. 이게 뭘까? 꽃을 꺾을 거래. 그럼 꺾는다는 건 뭐야? 만날까봐 두렵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시의 화자는 어때요? 소극적이야? 되게 적극적이야? 적극적이고 직설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가시리의 화자랑 굉장히 다르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빨리빨리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시간상 같이 풀고 마칠게요. 자 어디 볼 거냐면 34페이지 10번 빨리 가보세요. 10번.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서경별곡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끓이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진짜 잊은 걸까 반어법일까? 반어법이야.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한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정답 5번 봐봐. 우리가 배웠던 서경별곡의 화자는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데 반해 보기의 화자는 자신의 생각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답이죠? 5번이고요. 자 12번 가볼게요. 자 12번. 나의 화자가 뱃사공에게 보이는 태도가 뭐였어요? 화풀이 했죠? 맞지? 그러면 5번이야 5번. 우리 고대가요 배웠잖아.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아내 훔쳐간 지 얼마나 크겠냐. 네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어버릴 거다. 그죠? 굉장히 화를 내고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5번 보세요. 15번. 그러면 이번에는 가시리와 서경별곡의 화자가 이별의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상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자 이건 다시 다 봐볼게요. 1번 보세요. 가시리의 화자는 이별을 받아들이나 서경별곡의 화자는 이별을 거부하고 있다. 맞지? 가시리의 화자는 미래지향적 자세가 뭐야? 재회를 소망한다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서경별곡의 화자는 현실이 중요한 거야. 대동강 가지 말라고 이거잖아요. 그치? 3번. 자, 가시리의 화자가 감정의 절제와 체념을 보이는 반면 자, 이 서경별곡의 화자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오케이? 전체적으로 그렇다 이거야.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보는 게 아니고 4번. 가시리의 화자가 임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보이는 반면 밑줄 서경별곡의 화자가 자기희생적이야? 아유 오히려 자기희생적은 가시리 아니냐? 가세요. 가서 뭐 자유롭게 있다가 다시 오세요. 그러면 그동안 나는 그 슬픔을 감내한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야. 그래서 막 군대 기다려주는 그 저기는 진짜 대단한 거야.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번. 자 가시리 화자가 임과의 재해를 기약하고 있는 반면
자, 서경별국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따르겠다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맞지? 네. 아니 뭐라 그랬어? 내가 사랑하는 평양도 떠나고 생업을 버려서라도 가고자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지. 4번이 정답이야. 16번. 이처럼 가시리와 서경별꽃과 같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인 이별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는 작품. 정답 3번 봐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다. 진짜야? 이것도 반어법이야. 그리고 말없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자, 3번이 이별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숙제는 단톡에 내가 보낼게. 숙제 단톡에 보낼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